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네이버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아파트 관리신문에 아파트 격리 관리과장도 힘들어요. 관리 직원들도 갑질에 씨름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정 기자님이 아파트 관리신문에 적어주신 기사고요. 요 내용을 좀 보면은 소리 지르고 차별적 발언까지 의견 제시하면 퇴사 압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동대표, 이상한 소장, 이상한 직원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나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파트 격리 등을 거친 A씨는 관리사무소 근무 중에 경험했던 괴롭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사람들이 뭐 직종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직종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리사무소장이 이상하다, 뭐 동대표가 이상하다 이게 아니죠. 뭐 격리가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동대표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고 소장 중에 이상한 소장이 있는 거고 뭐 격리 중에 이상한 직원이 격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기사 자체가 어떤 특수한 직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동대표님, 그 다음에 입주민, 관리소장님들 많죠. 진짜 100명 중에 98명은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겠죠. 근데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지에도 소수에 존재하죠. 근데 특히 이제 관리사무소라는 공간 자체에 격리나 관리과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관리소 자체가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특히 여직원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있으면 한 명 정도 있는 경우가 있죠. 두 명 이렇게 있죠. 한두 명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사무소라는 좁은 공간에서 이제 마주하는 이제 관리 직원들은 구제 방법을 쉽사리 찾지 못한 채 어디에든 소리를 치고 싶어 한다.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 저는, 저는 좀 성격이 약간 저도 할 말은 약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소장님이 하는 거에서 따라야 한다 이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의 기질일 수 있는데 옛날 사람이라 저는 소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단 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해도 결론적으로 이제 소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좀 잘하다, 그러니까 운도 좋았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제가 업무를 잘하니까 누가 저를 막 건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옛날에 소장님이 제가 근무했을 때 소장님이 그 저한테 유일하게 제가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소장님이셨는데 그 소장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서무직원 통해서 얘기하라고 서무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저는 사표 내고 나왔어요. 내가 여기 아니면 갈 곳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다녀야 하냐 이런 마음으로 저는 나왔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대우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 또 있네요. 대표회장님이 제가 그 대표회장님이 이제 본인이 술 먹는데 친구들이랑 술 먹는데 나오라 그래갖고 제가 안 나갔더니 제가 그 뭐죠? 그 출산휴가 가려고 그랬더니 그 동대표들이 일 열심히 했다고 뭐 경력금을 준다 그랬더니 이분이 관리사무소장 다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했던 분이 이제 이쪽에서 회장을 했던 거죠. 회장인가 감사인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원래 법에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못 받은 일도 있었죠. 법에 어차피 대표회의나에서 의결해서 주면 될 텐데 경력금 정도는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네요. 저도 어쨌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소식을 들을 때마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격리 직원이나 관리과장, 기술직 근로자들은 속으로 서러움을 삭혀야만 했다네요. 관리사무소 직구는 그래도 협회가 있으니까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뭐 솔직히 뭐 관리소장님도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있진 않죠. 다른 뭐 변호사협회나 무슨 회계사협회나 이런 데랑은 좀 다르니까 어쨌든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고 관리사무소장 직구는 자격증이 있으시고 자격증을 통한 협회가 있기 때문에 좀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힘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단체고 경비 노동자들이나 그 청소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받지만 그들 사이에서 근로하는 격리 직원 등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외면받는 느낌이 있었다. 기자가 만나본 종사자 중에서는 저마다 우위를 이용해서 크고 작은 갑질 피해의 경험이 있었고 어떤 소장님은 본인이 낮잠 자는 시간에 프린트하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소한 부분까지 전임자와 비교하면서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줌마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라 라는 차별적 발언과 인격모독을 하는 소장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업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불쾌해하고 사직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D씨는 소장과 의견 차이가 있어 의견을 말했더니 본인 생각과 안 맞는다며 나보고 그만두라고 강요하며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씨는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 추진비에 입주자 대표회의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업무 추진비는 회장에게 전액 지급하고 식사비를 따로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을 알게 돼 관리사무소장에게 잘못된 점을 알려줬더니 그냥 지급하라고 명령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회장과 관리소장이 둘이 합심해 나에게 다른 관리사무소를 알아보라며 사직을 요구해서 그만둔 일도 있었다고 억울하게 사직을 한 경험을 전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격리분들 교육에 와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관리소장님께 뭔가 회계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관리사무소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싸우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어차피 과태료는 어과소라고 하죠. 어차피 과태료는 소장님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회계적으로 회계감사에 문제가 돼서 물론 뭐 그거는 쪽팔리죠. 본인이 그 한정을 받는다거나 막 이러면 쪽팔리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는 어차피 과태료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책임자도 소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소장님께서 책임을 질 거니까 어과소 잊지 말아라.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계속해서 관리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소장으로부터 받은 괴롭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조심스러워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평가를 하는 게 그분들이잖아요. 그분의 근무 평가라던가 다음 재계약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관리사무소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관리소장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죠. 그죠? 대부분 직원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지 못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을 통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익명의 커뮤니티인데 상황이 너무 구체적이다 그러면 다 소장이 알잖아요. 그죠? 공동주택 관리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관리소장의 괴롭힘이 심해 퇴사했는데 오래 다닐 수 있는 직군이라서 도전했다가 좌절을 겪었고 다시는 관리사무소 가기가 무섭고 해당 소장이 이 글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스트레스다. 젊은 경비 직원에게 담배 심부름 등 갑질이 심했는데 지금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라 잠잠하다. 남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둘만 있으면 격리는 없어도 된다고 앞담을 하고 입주자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뭐라고 한다. 직원한테 욱하고 욕하고 사과도 없고 이런 소장의 갑질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은 근로자이면서 부하사랑보다는 자기 보신용으로 생각한다. 주민 갑질보다 더 어려운 게 관리소장 갑질이다. 갑질하는 소장은 본인이 하는 것이 갑질이라는 것도 인식을 못한다. 그냥 퇴사하는 게 편하다 등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의 주체는 비단 관리소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 간의 괴롭힘도 있고 입주민들의 부당 간섭 등 괴롭힘도 적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 근로자 총 375명을 상대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직, 격리직, 서무직이 75%, 기술직 75%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입주민이 개인적인 일에 대한 도움이나 서비스 내 세대 내 서비스를 과하게 요구하거나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 등으로 폭언, 폭행 등을 일삼는 등 괴롭힘 유형도 다양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입주민들이 대부분 좋으세요. 진짜 그 대부분 좋으신데 이제 몇몇 분들은 좀 과도한 요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집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전등을 갈아달라고 등을 갈아달라고 관리 직원을 부르는 분이 있죠. 남편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남편이 손이 없거나 뭐 장애인이 아니신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또 뭐 어떤 분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 재활용 쓰레기를 자기 문 앞에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이제 그 치워야 되니까 그거를 그 우리 미화 여사님이 또 치워주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제가 늘 맨날 이렇게 교육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돈을 많이 주면 우리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일할 수 있어요. 전에 제가 근무했던 어떤 분을 알았는데 그분은 이제 기정과장님인가 관리과장님인가 그랬는데 그분은 세대 정수기물도 갈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정수기물까지 갈아주냐 그랬더니 자기는 월급을 많이 준대요. 월급 많이 주면 얼마든지 또 세대에 약간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게 월급도 적은데 최저임금 막 이런데 세대 내 서비스를 원래 과하게 요구하면 원래 세대 내 서비스는 해드리는 게 아니죠.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월급을 많이 주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수기 갈아드릴 수 있어요. 한 관리업계 관계자는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데 직원 수는 최소화돼 적은 인력으로 일을 하다 보니 직원 간의 갈등도 발생하는 것 같다며 다른 외부 요인으로 근로자들끼리 다투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대요. 또한 격리 등 관리 직원들이 짧은 기간에 잦게 퇴사하는 단지는 아주 이상한 입주민이 있지 않는 한 소장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이 많다고 격리들이 그만두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어렵거나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입주민들 이상한 입주민 있죠. 그 사람들은 자주 안 봐요. 그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 찾아오잖아요. 그 입주민은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장님이 돌봐주시면 소장님이 커버를 쳐주시거나 이러면 격리들이 막 움직이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소장님은 어떻죠?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좀 과하게 하신다거나 이러면 격리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막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3-4번씩 바뀌는 그런 단지들이 있으면 그때는 관리업체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좀 면담을 실시해서 이 소장님이 혹시 무슨 왜 자꾸 이렇게 바뀌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요런 면담을 좀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격리나 저도 아파트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일 힘든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일 하기 힘든 게 사람 관계. 그리고 또 격리가 그렇다고 해서 격리가 뭐 피해자만은 아니에요. 격리분들 중에서도 막 갑질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뭐 다른 분들한테 되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앞에 말한 대로 그 직종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격리의 갑질, 관리 직원들의 갑질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 격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문제도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차피 사실 격리 업무를 주로 교육하고 또한 제 자체가 격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격리 입장에 서서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기사 보시고요. 서로 잘 좀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